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갓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일 해외 축구 일정입니다. 첫 번째 볼로냐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입니다. 볼로냐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살레마키어스하고 오드가르드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카스트로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살레르니타나는 4-3-1-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칸드레바하고 차우나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삼비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레르니타나는 경기 도중에 최종 수비 진영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태평양보다 더 넓게 벌어지는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벌어져 있는 살레르니타나의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향해서 홈팀 볼로냐의 플레이메이커 프롤러가 절묘하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전방 공격수 살레마키어스와 오드가르드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를 선보이며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볼로냐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칼리아리 칼초와 엘라스 베로나의 경기입니다. 칼리아리 칼초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난데스하고 가에타노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비올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수슬로프하고 라조비치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미트로비치하고 마냐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적인 수치로는 칼리아리가 더 우세한 경기 내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력적인 부분 역시도 원정팀 베로나는 전체적으로 측면 공격 위주로 공격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칼리아리 입장에서 측면을 잘 틀어막으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수비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로나는 경기 도중에 최종 수비 진영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넓게 벌어지는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벌어져 있는 베로나의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향해서 홈팀 칼리아리의 플레이메이커 가에타노가 절묘하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칼리아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스올로 칼초와 우디네세 칼초의 경기입니다. 사스올로 칼초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피나몬티하고 로리엔테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볼루카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디네세 칼초는 주전 수비수 페레스가 직전 경기 퇴장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카하고 토뱅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사마르지치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우디네세의 주전 센터백 페레스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기 때문에 수비 조직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리엔테, 피나몬티, 데프렐 등 홈팀 사스올로의 트리오 공격 조합을 주전 센터백 페레스가 결장하는 우디네세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제대로 막아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레스터시티와 노리치시티의 경기입니다. 레스터시티는 주말 경기에서 브리스톨에 패하며 3위로 추락했습니다. 아직 경쟁팀들에 비해 한 경기를 덜 소화하긴 했지만 이대로 가다간 승격 플레이오프로 갈 수도 있습니다. 노리치 상대로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행인 건 이에나초와 다카, 바디 등이 모두 건강하게 나설 수 있고 마비디디의 측면 돌파가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잘하는 홈에서 다시 1위 등극을 노리고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노리치 시티는 5위인 브로미치와의 승점 차이를 3점까지 좁혔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 플리머스를 상대했는데 선제골 허용 이후 사전트에 동점골이 나왔고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며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는 레스터를 상대하기에 공격적인 축구보다는 라인을 내리고 사인스와 사전트를 앞세운 역습을 노릴 것입니다. 노리치는 세렌센과 깁슨 등 중앙 수비의 활약으로 최근 3경기에서 단 2실점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시가 나서는 우측면 수비가 다소 불안한데 마비디디와 이사이쿠가 측면을 공략할 홈팀 상대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레스터가 승리하고 승점 3점을 챙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레스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버밍엄시티와 프레스턴의 경기입니다. 버밍엄시티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퀸즈파크에 패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서 긴 시간을 뛰고 돌아간 백승호가 풀타임을 소화하며 중원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스탠스필드와 허건 등의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바쿠나가 모처럼 골맛을 보긴 했지만 원정에서 승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잔류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기에 이 경기 승리를 통해 분위기 전환에 나설 것입니다. 프레스턴 노스 엔드는 연승에 성공하며 승격 플레이오프로 가는 6위와 승점 차이를 5점까지 좁혔습니다. 스토크에 패하며 무패가 끊기긴 했지만 다시 플레이오프 경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리그 종료까지 많은 경기가 남은 것이 아니기에 원정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직전 경기 멀티골에 제이콥슨을 비롯해 킹과 스튜어트 등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입니다. 버밍엄은 직전 라운드에서 골이 나오긴 했지만 4경기에서 단 한 골에 그칠 정도로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경기는 수비를 강화하고 나서기 어렵기에 팩스모와 비엘리크 등이 중원에 라인을 올릴 텐데 그로 인해 수비 부담이 커질 것이고 원정팀의 역습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프레스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번트리와 카디프시티의 경기입니다. 코번트리 시티는 허더즈필드 원정을 승리하며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는 6위와의 승점 차이를 4점으로 좁혔습니다. 최근 연승이 결정적이었는데 3연승 기간 동안 10골을 뽑아내는 화력을 뽐냈습니다. 심스가 5골 하지 라이트가 3골을 기록하는 등 두 선수의 골 결정력이 대단합니다. 에클스와 벤시프 등의 중원 경기력도 살아났기에 진지하게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릴만합니다. 카디프 시티는 스완지와 선더랜드에 패하며 사실상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며 완패했습니다. 코릴과 그랜트가 경기 내내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었고 S브랜드의 크로스가 있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카디프가 원정에서 연패를 끊기 위해 공격에 기여를 올리겠지만 최근 떨어진 경기력과 분위기로 코번트리를 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 라이트가 물오른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고 심스의 문전 침투가 있을 코번트리가 승리하고 4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코번트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미들즈브로와 셰필드 웬즈데이의 경기입니다. 미들즈브로는 4셈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근 3승 2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컵 결승 진출 실패 이후 리그에서 다소 부진했었는데 다시 순위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승격 플레이오프로 가는 6위권과의 승점차가 아직 나지만 9점이기에 4연승 정도를 하면 다음 스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홈경기에서 라테 라스와 피나자즈, 그린우드를 앞세워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강등으로 가는 23위지만 21위와 승점이 같고 19위 팀과 도승점 차가 3점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남은 7경기에서 승점 관리를 잘하면 다음 시즌도 챔피언십에 뛸 수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원정에서 난적을 상대하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중원을 두텁게 하며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셰필드는 무사바와 우구보 등이 공격진에 나서며 팀의 최근 경기력이 살아났었습니다. 그러나 리즈와 입스위치 등 우승권 팀들을 만난 이후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홈에 2점을 누릴 수 있고 핀 아자즈가 상대 수비를 쉴 새 없이 공략할 미들스브로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미들스브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플리머스와 브리스톨 시티의 경기입니다. 플리머스 아가일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노리치에 패했습니다. 선제골이 나오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후반 연속골을 내줬습니다. 그로 인해 강등권과 격차를 벌리지 못하며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워낙 많은 팀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챔피언십 하위권인데 연패라도 당하면 바로 강등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홈에서 할만한 팀 상대로 승점을 따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브리스톨 시티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최강팀인 레스터에 승리했습니다.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에 임했는데 윙어로 나선 메우메티가 한 차례의 기회를 골로 연결했습니다. 그로 인해 강등권의 승점 11점을 앞서며 잔류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승격 플레이오프행을 노릴 승점은 아니기에 남은 시즌은 순위 유지에 열을 올려야 합니다. 플리머스는 최근 홈에서 연패를 당하는 등 홈 경기력이 그리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디와 디바인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 휘테커의 고립도 있습니다. 나이트와 제임스가 중원을 두텁게 하며 상대 공세를 막아낼 것이고 최종 수비가 진영을 잘 지켜낼 브리스톨이 승점 1점을 챙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로더럼 유나이티드와 미럴의 경기입니다. 로더럼 유나이티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프레스턴의 사실상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남은 경기에서 전승을 거둬도 20위권 팀들이 2승만 따내도 순위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홈팬들 앞에서 무기력한 경기를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승부는 패배와 같은 상황이기에 린제이와 클루카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올릴 것이고 측면에 오버래핑도 있을 것입니다. 미럴은 지난 라운드에서 브로미치 상대로 승점을 따냈습니다. 강팀 상대로 라인을 내리고 지키기에 나섰는데 안정적인 수비가 다시 팀을 구했습니다. 제이크 쿠퍼와 탕강가, 레오날드 등이 수비 라인을 지켜냈고 미첼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습니다. 이 경기는 최하위 팀을 만나기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로러덤은 워낙 전력이 떨어지기에 홈의 이점을 노릴 만한 팀이 아닙니다. 레스본과 이브스 등 공격수들은 좋은 위치에서 볼을 점유하지 못하고 있고
수비는 상대의 공간 침투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플레밍과 오바페미가 공격을 주도할 미럴이 중요한 승점 3점을 챙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미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스토크시티와 허더즈필드의 경기입니다. 스토크시티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헐시티를 잡고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습니다. 팀의 요청으로 빠르게 복귀한 베주노가 교체로 들어와 중요한 도움을 기록하며 동료의 골을 도왔고 맥넬리와 미카엘 로즈가 수비를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잔류를 확신할 단계가 아니기에 이번 홈경기에서 연승을 따내며 더 차이를 내야 합니다. 홈이기에 은마에와 베주노, 학사바노비치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입니다. 허더즈필드는 무승이 길어지며 점점 강등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하위인 로더럼 상대로도 승리를 따내지 못한 데다 지난 홈경기에서는 코번트리에 완패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브루그 조르그와 징계에서 돌아온 토마스 등을 앞세워 역습으로 결과를 내야 합니다. 허더즈필드는 시즌 내내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는데 고전했습니다. 피어슨과 헬릭 등 수비진의 기복도 큽니다. 탐슨의 중원 장악 속에 경기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은마에와 베주노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스토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스토크시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선덜랜드와 블랙번의 경기입니다. 선덜랜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카디프를 잡고 길게 이어진 무승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우치체와 벨링엄의 골이 터졌고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냈습니다. 레스터와 사샘 등 승격에 도전하는 팀들을 만나 3연패를 당했었는데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내일이 중원에 나서 공격 전개 외에도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팀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블랙번 로버스는 강등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스완지 원정 패배를 시작으로 5경기에서 단 한 차례도 멀티골을 기록하지 못하며 승리가 없습니다. 와튼과 히암 등 경쟁력 있는 중앙 수비가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았고 공중볼 장악도 잘했지만 문제는 역시 개선되지 않는 골 결정력입니다. 블랙번은 스즈 모딕스의 전방 존재감이 있지만 이선의 지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일과 벨링엄이 중원에 나서 경기의 주도권을 서서히 가져올 것이고 피에르와 세메두가 측면을 돌파로 넘어설 선더랜드가 승점 3점을 챙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선덜랜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스완지시티와 퀸즈파크의 경기입니다. 스완지시티는 셰필드 원정에서 차선의 결과를 받아들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로우의 골로 패하지 않았고 경기 내용상으로는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맥그라임스를 중심으로 풀턴과 패터슨 등이 나선 중원이 점유율의 상대의 2배 이상을 가져가며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리암 쿨렌의 문전 침투도 꽤나 저돌적이었습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는 버빙엄전을 승리하고 강등권을 탈출했습니다. 최하위인 로더럼을 제외하면 많은 팀들이 승점 3에서 5점 차로 경쟁 중인 챔피언십인데 어쨌든 23위를 벗어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타이트한 일정 속에 나서는 원정 경기에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프레이를 제외한 선수들이 라인을 지키는 수비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홈에서 블랙번과 카디프 등을 연파한 스완지의 홈 경기력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퀸즈파크는 센터백인 스티브 쿡을 필두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경기 내내 자신의 진영에 67명 이상의 수비수를 배치시킬 퀸즈파크가 원하는 승점 1점을 챙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웨스트브룸과 와포드의 경기입니다. 브로미치 에비언은 미럴 원정에서 경기를 주도했지만 원하는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스위프트가 시즌 8호 골을 터뜨리는 등 후반 공격을 주도했지만 필립스와 존스턴 등이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도 사셈의 부진으로 인해 아직 4위를 노릴만하고 추격자인 노리치에도 앞서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승점 70점대로 갈 수 있기에 홈에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와포드는 그냥저냥 이번 시즌을 마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즌 전반에도 유력한 승격 후보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중반 이후 부진이 컸습니다. 바요와 라조비치, 보나벤처 등 챔피언십 최고 수준의 공격진을 구축하고도 좀처럼 멀티골이 나오지 않았고 포르테우스는 중앙 수비를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와포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즈 상대로 2골을 터뜨렸지만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다시 한번 불안한 수비가 발목을 잡았는데 이 경기는 최근 부진했던 원정 일정입니다. 요구실루와 모하트의 중원 장악 속에 점차 경기 주도권을 쥘 것이고 디앙가나와 왈라스가 해결할 홈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엘비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